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는 아이를 데리고 고향인 서울로 다시 올라왔어요. 역시 나한테 익숙하고 내가 어릴 적부터 자란 고향이 최고네요. 도시에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서 사는 요즘인데 저는 오히려 힐링을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죠. 단순히 고향인 서울에서 사는 생활이 좋다기보다는 저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과 인연을 끊어서 좋은 것도 같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자기 자식인 우리 아들 얼굴도 보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자기는 양육비 내는 것도 너무 억울하다나요. 네, 제 전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 결정적인 사연은 남편의 모자란 부성애 때문이 아니었어요. 원인은 시어머니한테 있었죠. 그럼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야기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 저 소리는 저의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야 뭐 저런 소리를 해도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야, 너 너희 시어머니랑 애 단둘이 있게 하지 말아라. 알겠지? 내가 다 경험자로서 얘기해 주는 거야. 또 내가 왜 이혼한 줄 알지? 그 자식인데, 그 자식 엄마가 얼마나 지상이하는 줄 아냐? 자기 자식이나 그렇게 키우는 거지. 왜 우리 아영이를 자기 새끼 키웠던 것처럼 키우려고 하냐고. 엄마는 난데. 어쨌든 내가 너희 시어머니를 아니까 너한테 하는 말이야. 너희 시어머니도 아우 야 딱 봐도 답 나와. 진짜라니까. 내 말 명심해. 저의 시어머니를 아는 제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은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리자 아이가 태어나면 아마 시어머니와 꽤나 부딪힐 것 같다. 시어머니랑 애랑 둘이 있게 하지 말아라 등등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걱정스런 소리를 해댔죠. 특히나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했던 제 친구는 저한테 신신당부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나 그 친구나 비슷한 케이스로 이혼을 했네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고집불통 육아 참견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다짐하고 조심하려 한들 그게 저 혼자 그런 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제 얼굴에는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가시고 나서부터 바로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머니 진짜 왜 그러셔? 오늘도 내가 못 봤으면 민수한테 어머니가 청양고추 먹이셨을 거야. 내가 얼마나 시급했는데. 애가 유치원이라도 들어간 나이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아. 이제 겨우 돌 지난 애한테 왜 자꾸 어른들 먹이는 거 먹이려고 하시냐고. 민수는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야. 그런데 당신은 아빠라는 사람이 허허허 웃으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그래놓고 나한테 유난 떨지 말라고.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대체가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그럼 유난이지. 유난 아니야. 어차피 그만 다 먹게 될 거. 지금 조금 그거 먹는다고 무슨 탈 안 나. 나도 어릴 때 그렇게 컸어. 그리고 나도 기분 나빠. 알아. 엄마가 손주 보러 집에 오시는 걸 가지고 엄마 오실 때마다 당신 표정 안 좋은 거 모르지. 그래 뭐냐. 엄마가 남도 아닌데. 나도 당신한테 기분 나쁜 거 많아. 내 눈에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애한테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 그렇게 애 감싸고 들면 나중에 애 악딜 막는 거야. 알기나 해? 내가 언제 당신 어떻게 컸는지 그것 가지고 지금 걸고 넘어진 거야.
당신이 어떻게 컸든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내가 얘기하는 건 민수 얘기하는 거야. 민수. 민수가 어머님 자식이야. 아니야. 당신이랑 내 자식이야. 그럼 우리가 키우는 방식이 있는 거지.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아니면 제발 하다못해 당신 친구들한테라도 제발 좀 물어봐. 어머님이 하신 거를 그냥 가만히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건지. 왜 우리 집안 얘기를 밖에 나가 떠벌리고 물어보고 다니라는 건데? 아, 어, 진짜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 닫고, 네가 엄마한테 사과드려. 알겠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네가 사과드려. 어디서 시어머니 타 말이야.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더니 제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제대로 남의 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제 아들한테 자꾸만 마음대로 뭔가를 주려 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나오는 과자 이런 거면 제가 별말 안 할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오물오물 간식 먹는 게 얼마나 예쁘시면 저러실까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애한테 주려고 하는 것들은 뒤에다 청양고추, 고추장,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먹이려고 했어요. 특히나 아들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이 약해서 집으로 바로 오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모르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런 거 먹여 키웠다면서 그래서 애들이 건강한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제 아들한테 그런 걸 먹이려고 하니 제가 돌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놈은 자기 엄마가 뭘 잘못했냐. 나도 그렇게 컸다라면서 당장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저를 몰아붙였죠. 저요? 그것도 사과 안 했습니다.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사과하지 않는데 복수심이었던 건지 뭔지 시어머니는 또다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사람 잡네. 아이고 내가 지금 시어미를 밀쳐. 저거 눈뜬 거 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아이고야. 어머, 당신 미쳤어. 정체조시냐? 어디서 오로를 미쳐 미치기를. 어른 같은 소리 한다. 어떤 정신 나간 어른이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소주를 먹이려고 들기를. 어머니. 좀 적당히 좀 하세요. 이번에도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시 키웠다고 하시게요. 저희 친정엄마도 옛날 분이세요. 그런데 저나 저희 언니는 그렇게 자란 기억이 없어요. 아세요? 왜 자꾸 제 아들한테 이상한 걸 먹이려고 하시냐고요. 이거나. 너도 똑같아.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소주나 마시고 자라서 정신머리가 이런 거니? 정신머리가 나가서 걸음만도 못한 네 자식한테 소주 먹이는 걸 좋다고 보고 있었어.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두고 빨리 다녀올까 고민도 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곳에 친구도 없었고 친정엄마는 서울에 계셨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결국은 아이를 데리고 대구에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경산으로 향했습니다. 편도통이 올 만큼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일부러 아기띠를 한 채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남편의 말에 아이를 내려놓았고 그 잠깐 사이에 시어머니가 제 아들아이한테 소주를 먹인 것이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아이가 소주잔에 입을 댔을 때 제가 바로 발견해서 그나마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죠. 아이는 엉엉 울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원래 다 이런 건 조기교육 하는 거다라며 허허 웃고 남편 놈도 실실 쪼개는데 제가 정말 그때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머머, 아이고, 야, 네 자식이기 전에 나한테도 손주야 손주. 우리 김씨 집안 빗줄이라고. 어디서 말이야 싸가지 없이
옛날 같았으면 너는 진작에 소방 맞았어. 알아? 고작 아들 하나 낳아놓고 아주 온갖 유세는 다 부리려고 하네. 다 부리려고 해. 나는 말이다. 아들 하나 놓고 그 애 바로 또 애 가져서 아들 낳고 줄줄이 아들 셋을 낳았어. 알아? 그렇게 줄줄이 소시지처럼 아들 셋을 낳았어도 그저 우리 시어른들 말씀이라면 나 죽었소 하고 가만히 있었어. 소주. 아이고, 옛날에는 더했어 이거 사. 어디서 말이야? 어디다가 청심머리를 팔아먹었는지는 몰라도 건방지게 시어미를 밀쳐. 야, 소주 그거 한 잔 마신다고 애 안 죽는다.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야말로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 아닌가요? 그놈의 옛날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고 나발이고 저에게 듣자마자 바로 짐 챙겨서 아들아이랑 서울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친정에서 한 6개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놈도 자기 자존심인지 뭔지 처음 한 달은 버티다가 그 다음부터는 주말마다 올라와서 사죄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어떠한 연락 한 통도 없었지만요. 나 어머니 안 봐. 명절에도 당신 혼자 가고 어머니 생신 때도 당신 혼자서 가. 어머님 제사 음식 내가 집에서 해서 챙겨는 줄게. 그 옷 가지고 당신이 경산 가서 제사 올리고 와. 난 아직도 어머니가 민수한테 소주 먹이는 그 장면이 머리에서 잊히질 않아. 알아. 한 장쯤이야 괜찮다고. 대체 무슨 근거로 어머니께 똑바로 전해. 착각하시지 말라고. 어머님 손주 이전에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자식 건드면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남편이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고 한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을 즈음 저는 시어머니를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가 수긍한다면 내려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너랑 이혼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나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인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알겠다라고 정말 미안하다. 나도 반성 많이 했다. 네 생각대로 해라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죠. 한 번 그랬던 인간이 두 번은 못 그럴까요? 그거를 제가 생각 못하고 그래도 애 아빠고 남편이라고 그 사람이 오는데 마음이 약해져 다시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인간이 아들과 제가 있던 서울에 와서 흘린 것이 악어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중에 아들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유방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극초기에 발견되어 다행이었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무거웠어요. 수술 후 마취도 덜 깨서 병상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아들 며느리 손조가 있으니 좋다며 우셨고요. 그렇게 저는 약 9년 만에 시어머니와 화해 아닌 화해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옛날엔 다 이랬다라는 그 마인드와 말버릇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선택적 옛날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네요. 아유, 옛날에는 이물빨래도 다 손으로 했어. 그래야 때가 잘 빠지지. 저거 세탁기에 있는 거 도로 꺼내라. 사람이 덮고 자는 이불인데 내 손으로 해야 그게 뽀득뽀득 깨끗하게 빨린 거 아니야. 하여간 요즘 사람들 뭐 기계라고 하면 아주 그냥 다 믿고 맡기는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얼른 꺼내. 못하니? 하여간 내가 오늘 안 들렸으면 아주 그냥 땀빵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 아유, 얼른 꺼내. 어머니, 요즘 세탁기 다 좋게 나와서 괜찮아요. 민수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세세하게 세탁도 잘 돼서 좋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이따금 우리 집에 들릴 때면 제가 하는 살림에 대해 이랬네 저랬네 이야기하고 참견하기 바빴습니다. 세탁기에 이불 빨래라도 하고 있으면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걸 왜 기계한테 맡기냐라고 하면서 그거를 도중에 멈춰요. 물에 축 늘어진 이불을 꺼내서는 물 뚝뚝 흘리며 그걸 욕조까지 기어코 옮기십니다. 그럼 그건 누가 하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당신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결국 그 이불 빨래를 제가 합니다. 저 사람 이불 밟는 거 보니까 어릴 적 생각난다. 엄마가 마당에서 이불 저렇게 밟으면서 빨고 있으면 나랑 형이랑 꾸역꾸역 그 통에 같이 들어가서 하겠다고 싸우고 그랬는데. 추억이다 추억. 엄마 막. 아이 너도 그 생각한 거야? 아유 그래 네 날 어릴 적이 참 좋았는데. 그때는 그저 이놈들 언제 크나 생각만 했었는데 말이야. 동네 아줌마들이 품 안에 자식일 때가 좋은 거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그때는 이해 못했었잖아. 예, 너도 민수가 엄마 하면서 너한테 들러붙어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 제가 허우적거리면서 입을 밟고 있으면 남편은 추억팔이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죠. 자기가 달려와서 하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식탁에 앉아서 추억팔이를 한다. 제가 그냥 찾고 있을 사람도 아니고 그럼 네가 와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민수랑 놀아주고 싶은데 민수 아빠가 집안일을 거들어야 말이죠. 그래 추억이고 했으니까 당신이 와서 좀 해. 나는 이런 추억이 딱히 없어서 그냥 생것에 하는 거로밖에 안 느껴진다. 그래도 되죠 어머니? 저도 우리 민수 데리러 가야겠어요. 이제 학교 마칠 시간이라.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민수가 엄마하고 따라다닐 때 더 많이 놀아야죠. 헤헤헤. 저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현관문이 닫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다들 시어머니나 제 남편놈이나 어떤 인간들인지 아시겠죠? 선택적 옛날 사람의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질투도 아주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똑같은 옷을 색깔로 여러 벌 산다거나 기종 넣는 게 싫다면서 친구 따라 백화점 가서는 자기가 더 많은 옷을 사는 그런 무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욕심과 질투심 때문에 육탄전이 벌어지는 건 제가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명절날 말이에요. 이른 아침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요란스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고성도 들려왔죠. 형님과 동서와 함께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칠수 없는 여편네야. 네가 뭔데 우리 집 앞에서 지나가냐고. 우리 집 앞으로.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나 열불나라고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간 거잖아. 이 재수 없는 여편네야. 내가 아주 너만 보면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채놈에 못 살 것 같아. 알아? 내가 얘기했지?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호랑이 굴에 제발로 들어와 놓고 사는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신 나간 여편네가? 야, 너 막 났으면 자식들한테 얘기해서 요양원에를 들어가든가 어디서 말이야. 이 동네가 네 땅이야. 이 동네 전체가 네 땅이냐고. 아유, 지겨운 여편네. 너 동네 소문 다 난 거 모르지? 아이고, 네가 나를 가지고 감히 뒤에서 씹어대. 야, 그러면 풀었다고 말을 해. 풀었다고. 남이 잘된 거를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와서 얻어먹을 거는 다 얻어먹고서는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서 뒤에서 사람을 찢고 다녀. 아이고, 내가 너를 부러워한다고. 에라이, 탓. 망할 놈의 옆였네. 내가 묵던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그 땅을 샀어. 알아. 원래 내가 그 땅 주인이었다고. 남의 땅 홀라당 차밭에서는 그거로 돈 벌면 뭐 네 집안 식구들이 잘 될 것 같으냐? 에라이, 됐어. 너희 자식 어미 잘못 만나서 아주 평생 앞길을 막힌 거야.
그럼, 그렇고 말고. 뭐, 뭐야. 야, 네가 왜 우리 새끼들을 들먹이기를? 그리고 그게 무슨 네 땅이야? 네가 돈 없어서 놓친 거지? 하여간에 정신 나간 놈의 여편네. 그래. 이 집 며느리들이지. 자네들 시험이 노망이 나도 판단이 났어. 저 노인네 자네들이 모시고 살든가 아니면 집 밖에 나오지를 못하게 해. 아주 저 여편네만 나왔다면 동네가 쑥 대밭이 된다고. 어휴, 재수없는 여편네. 노른 집 못 빼는 줄 알아? 돼. 나도 돼야.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와 이웃 아주머니가 치고받고 싸운 덕에 저희 시댁 앞에는 동네 사람들부터 해서 그 집안 자식들이며 친척들까지 하나둘 사람들이 나와서 둘러쌌습니다. 그래도 싸움이 멈춰지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경찰까지 왔었어요. 대체 뭐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싸운 것인가 했더니만은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땅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벌었었는데 그거를 시어머니가 질투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남이 돈을 벌면 버는 거지. 뭘 그거를 가지고...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는 유치한 짓까지 했습니다. 그 이웃 아주머니를 재수없는 여편네라고 부르면서 이웃 아주머니를 포함하여 그 집 식구들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었대요. 동네 사람들한테는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는 이웃 아주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까지 냈고요. 그러다가 진실이 밝혀져서 동네 회관에도 못 가고 말 그대로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었죠. 아유, 이거나. 남편 뭐가 없는 년은 자식법도 없다더니만은. 어떻게 된 게 말이야, 응? 아들놈 새놈 중에 고작 3억이 없어서면. 니들은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지? 응. 나였으면 말이다. 내가 우리 부모한테 3억이 필요하다고 했으면은 나는 그 돈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니 하다못해 콩팥을 팔아서라도 드렸을 거야. 아니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언제 엄마한테 돈을 부족하게 드린 적이 있어? 엄마가 사고 같은 걸 안 쳤어봐. 우리가 엄마한테 그때 목돈 안 드렸나? 엄마가 날린 돈 때문에 나나 막내나 안 사람들한테만 처가 식구들한테 얼마나 아쉬운 소리를 해댔는데? 엄마도 진짜 이러는 거 아냐, 알아? 엄마가 그 돈 안 날렸으면 둘째 결혼할 때도 우리가 집 해줬어. 재수씨,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도 그때 집을 사돈 어른들께서 해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하기를 뭐가 죄송해. 네가 그렇다고 보니까 내가 체면이 안 사는 거야, 체면이. 아유, 쑥 듣자오. 자식놈들이라고 어떻게 마음 맞는 놈들이 하나가 없어, 하나가.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자식들한테 한탄했습니다. 니들이 진작에 투자금을 줬어 봐라 라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 아주버님은 제대로 화가 났었고요. 네, 사실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이미 여러 차례 투자한다고 하면서 큰 돈을 날렸었죠. 그러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원래는 제 남편한테 주려고 했던 결혼자금까지 홀라당 날아갔고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을 제 친정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아주버님과 막내 서방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저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랑 제 남편만 그저 우리가 왜 고개를 숙여야 하냐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주버님과 막내 서방님은 참 멀쩡한데 왜 내 남편만 그랬을까요? 이런 걸 유전자 몰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말도 마라. 자네 시어머니 때문에 자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데 아들 셋 남겨두고 노름판에 빠져서는 허구한 날 여편네가 노름방에 들어앉아서는 화투나 치고 아유, 그것뿐이게 한창 그 뭐야
한창 떴다방 유행할 때는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거 쫓아다니다가 밭을 몇 평을 날렸는데 자네 시아버지가 양반이야 양반. 아이고 우리 집 갖다 써봐. 진작에 소방 맞았지. 어휴 저거 성질만 떨어고서는 아유 아무튼 자네도 늘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자네 시어머니가 큰돈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일절 돈 없다고 하고 주지를 말아버려. 주면은 그거 돈 휴지 조각 딴 거 순식간이다. 시어머니가 오죽했었으면 친척 어른들도 저한테 기띔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절대로 큰돈 주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남편이 몇 번 시어머니한테 목돈을 드리려고 하는 걸 제가 알아채서는 여러 번 막았습니다. 아주버님이나 막내 서방님이야 알아서 잘 잘라냈지만 제 남편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유독 자기 엄마한테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면 왜인지 모르게 늘 불안불안했었는데 그 불안한 예감은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명절날 개싸움이 있고 나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죠. 동서, 어머님 동서네 집에 계셔. 지금 우리 애 아빠 난리 났어. 어머님 때문에. 아우 내가 진짜 어머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어머니 또 사고 치셨대. 경산에 있는 집이랑 아버님 무척이 진 서사까지 싹 다 날려먹으셨대. 아우 일단은 동서네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 집에 계시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줘. 알았지? 어느 날 형님한테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고를 쳤다고 말이에요. 허위 메모를 사보겠다고 시아버지가 묻혀 계신 선산이며 시골집까지 싹 다 담보로 잡아두고는 그 돈으로 투자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에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건물의 주인으로 있었던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 큰 돈을 한 번에 다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아주버님 내외와 막내 서방님 내외가 난리가 난 것이었고요. 저만 몰랐던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미 팍팍 계산이 되었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자기 엄마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도 남을 제 남편 놈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갔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맞지? 여기가 그 둘째 아들네라고 했잖아. 선민이 엄마 여기 있지? 선민 엄마. 이 여자 나와. 너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내 돈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늦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 앞에 다 자랐을 때 4~5명은 되는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 아파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댄 돈이 선상과 집뿐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돈까지 끌어들였던 거였죠. 천만다행히 아들아이는 그때 캠프를 떠났던 터라 저는 모른 척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우리 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니 역시나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것인지 육두문자를 써가며 혼자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면서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놈은 어디에 그렇게 전화를 거는 것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뭐야? 아유, 야! 예.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나한테 심을 걸 거면 너 그냥 나가서 네 친정에나 가던가 해라.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거든. 아유, 내 팔자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나가 없어. 제가 다가가서 담배를 뺐자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더니만은 다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내 아들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을 깔고 앉은 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복도를 둘러보았어요. 시어머니를 찾고 있던 그 빗장이 아주머니들이
아직도 아파트에서 헤매고 있었죠. 여기요. 이옥자 여기 있어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야, 솔수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빨리 문 닫아. 문 닫으라고. 어머,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야, 나 문 닫아. 문 닫으라고. 저는 제 시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있다고 말이에요. 제 부름에 그 아주머니들은 부진하게 달려왔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딱 1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애도 사는 집이니 이 동네에서 소란 피우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줄 테니까 나가서들 싸우라고 말입니다. 제 발언에 그 아주머니들도 놀란 듯 했지만 집안에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도 경악을 금치 못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잡아먹기 직전까지 화를 냈고 남편은 저를 미친 여자 보듯이 바라봤습니다. 넌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야. 민수 엄마, 당신 시어머니야. 당신 시어머니라고? 당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대체 생각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그러는 당신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형님한테서 전화 받았어. 나도 다 들었어.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 남편이 묻혀있는 선상인데 어떻게 그것까지 건드세요? 그리고 어머니, 여기 우리 민수도 같이 사는 집이에요. 애가 사는 집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 우리 민수가 제일 아끼는 인형인데 그거를 그렇게 깔고 앉아서는 담배째를 떨어뜨리고 싶으셨어요. 어머님이 불쌍해. 야, 나는 아주버님이랑 사방님이 불쌍하다. 당신 얘기 제대로 듣고 이러는 거면 나 진짜 당신이랑 못 살 것 같아. 알아. 당신 지금 어머님이 뭘 어떻게 하신 건지는 알고 이러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혼. 당신은 이혼이 쉽나 보다. 애까지 있는데 너랑 나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혼? 이혼은 꿈도 못 꾸시는 거 아닌가? 나 엄마비 갚아줄 수 있어.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일단 저 옆에 애들한테 돈 쥐어주면 돈에 도용해줄 테고 그럼 엄마도 여기서 지내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야. 나도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너 저 문 밖에 있는 여자들 네가 알아서 처리해. 네가 알아서 돌려보내라고. 아이고.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대판이 난다더니만은 며느리가 나를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네. 죽이려고 해.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저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건 그냥 흘려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시어머니가 저지른 사고를 수습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선산 시골집만 건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 3명을 다 보증인으로 잡아두고서 또 다른 돈을 빌렸었죠. 그것도 억 단위로 말입니다. 아니, 저는 당사자들 얼굴 한번 보지 않고서 억 단위를 빌려준 그 대부업체도 정신나간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대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남편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담보로 잡을 거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을까? 내가 저 인간이 뭐가 좋아서 결혼했을까? 내 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현관문을 벌컥 열어서는 그 아주머니들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때부터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어이냐? 너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애들 아빠한테 이혼당하게 생겼어. 알아. 어떻게 할 거냐고? 아유, 이거 안 나. 누가 나한테 칼로 엿볶아면서 투자라고 했었어. 내가 언제 니들한테 투자 안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길래 했어? 뭐를 했어? 이혼해요. 야, 너희가 좋아서 나한테 투자 좀 떼어달라고 돈 갖다 바친 게 아니야. 어디서 지랄들이야, 지랄들이. 뭐라고. 야, 이거 아주 제대로 돌았네. 제대로 돌았어.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우리한테 그 돈 안 내주고 버티나 보자. 버티나 보자고. 아이고. 경찰 불러, 경찰. 이거 뭐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보, 경찰 불러. 와. 빗장이 아주머니들한테 머리채를 뜯겼다고 서로 멱살을 잡았다가 니더들 왜 나한테 찼냐? 뻔뻔하게도 굴었다가 개싸움이 따로 없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자기 엄마 구하겠다고 뛰어들어서는 머리채를 같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안방에 있는 그 망할 놈, 제 남편이었던 놈 짐을 다 끄집어내서는 시어머니가 들고 온 짐가방 옆에 함께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경찰이 타이밍을 맞춰 도착했죠. 아니, 이거 봐요. 이거 무단침입이에요, 무단침입. 여기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는 집인데 제 옆에 애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터들어온 거라니까요.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내 머리털을 잡아 흔드는데 아유, 나 정말로 오늘 죽는구나 했어요. 이거 고소할 수 있죠? 저희 와이프가 실수로 문을 열었는데 저 아주머니들이 제가 오늘 저희 엄마 모시고 살려고 짐까지 다 챙겨온 날이었습니다. 저기 짐 보시면 뭐야? 왜 이렇게 짐이 많아졌어? 뭐기는 내가 당신 짐도 같이 챙겨놨으니까 짐이 많아졌지. 저기 이거 무단짐이 맞아요. 저 아주머니들은 제가 들어오시라고 한 거였고요. 이 남자랑 이 아주머니, 이 두 사람이 지금 제 집에 무단침입한 거예요. 저는 경찰에게 무단침입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빗장이 아주머니들이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집에 무단침입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물론 빗장이 아주머니들까지 벙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지금 이러고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아시오? 무단침입으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지 저희한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경찰한테 이야기했어요. 이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 남자가 자기 엄마를 모시고 우리 집에 멋대로 온 거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건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빗장이 아주머니들과 시어머니만 경찰서로 마저 조사를 받으러 갔고 남편과 저는 집에 남게 되었죠.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이혼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느낀 것인지 따라올 필요 없으니 집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인 줄 알고서 이야기한 거냐고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모르고 했겠어. 야, 당신 엄마가 당신 형제들 이름까지 대고서 돈 빌렸대. 그런데 당신은 그거 알고 있었다면서. 그거 알고 있으면서 어머니 모시고 온 거. 그래,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신 집을 담보로 잡아서 당신 어머니 빚을 갚겠다고.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런데 당신 멋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오만정 다 떨어졌어. 내가 너랑 이렇게 계속 살았다가는 당신 엄마 아니면 당신 때문에 나랑 우리 민수 인생까지 망칠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래.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좋아 죽겠는 당신 엄마랑 둘이 잘 살아. 그게 낫겠더라, 당신은. 짐 챙겨서 당장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 나는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나 지금 당장 변호사 찾아서 너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점점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막판에는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일단은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입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너한테 엄마 외면하라고 한 적 없다고. 너랑 나랑 이혼하면 다 끝나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절대 싫다 울고불고 빌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는걸요. 어떻게 보면 크게 싸웠다, 집안에 일이 생긴 거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저는 이건 끝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 사람과 이혼을 택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얼마나 질척거렸는지 몰라요. 저한테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타향살이를 한 것, 그곳에서 고생한 거, 그런 사소한 그것까지 다 들이밀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그 사람은 위자료를 준 마당에 양육비까지 줄 수 없다면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죠. 그 뒤로 지금까지 아들 보고 싶다는 연락 한 번 없는 인간입니다. 뭐 말 다 했죠. 안 그런가요? 천만 다행인 건 아들이나 저나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아들도 서울에 사는 지금이 더 좋다고 하고요. 이 정도면 성공적인 이혼 아닌가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쓰는 글이다 보니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